자, 2023년 국가공무원 9급 기출문제 전기 이론입니다. 문제가요, 그동안 많지 않았던 그 라프라스 변환 쪽에서 조금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당황했었다는 얘기가 있죠. 그게 한 두 문항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두 문항 정도 이외에는 그래도 많이 봤던 내용들입니다. 한번 볼게요. 직각좌표계에서 전이함수가 이와 같을 때 좌표점에서 x방향 플러스 x방향 전개세기. 자, 전개세기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입니다.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의 i,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의 j, 라운드 g분의 라운드 v의 k인데 다행스럽게 x만 하라니까 x만 미분하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놓고요.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뭐야? 6y. 그 다음에 요건 x에 대해서 미분할 게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6y가 됐을 거예요. x좌표는 4니까요. 여기다 4 넣으니까 그죠? 그죠? 그 x좌표에 대한 것만 미분해가지고 우리가 y좌표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얼마야? 6이 나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1번 문제, 그죠? 1번 문제는 굉장히 노멀했다. 아주 노멀했다. 그죠? 그래서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죠? 특히나 x, y, g까지도 안 구하고 x만 구했다면 할만했다는 거죠. 자성체의 자기장을 인가할 때 2번입니다. 내부 자속 밀도가 크다. 자, 자속 밀도가 크려면 B는 뮤 H니까 투자율이 큰 순서대로 배열을 해라 이거죠. 투자율이 크다는 거는 강자성체는 뮤 S가 1보다 무지하게 크다 그랬고, 상자성체는 뮤 S가 1보다는 크지만 거의 1에 가깝다 그랬고, 역자성체나 반자성체는 뮤 S가 1보다 작다 그랬어요. 여기는 강자성체가 없으니까 일단 상자성체가 먼저 있고 역자성체가 그죠? 반자성체가 뒤에 있어야죠. 그래서 1번 얘기되고 2번은 얘기 안 되죠. 반자성체가 앞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번도 얘기 안 돼요. 1번 아니면 4번인데 여기서 이제 페리 자성체라고 하는 것은 얘들도 자신만의 강자성체처럼 뭐야? 자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그네틱 도메인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투자율이 1보다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정답은 4번이 됐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리 자성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확인하세요. 3번입니다. 인덕턴스 20L이 갔는데 인덕터에 전류 5A 할 때 에너지 얼마야? 2분의 1의 Li의 제곱, 단위는 줄이죠. 그냥 문제 준 거예요. 얼마야? 20펠리고 5A 제곱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얼마야? 250줄이 됐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임의에 닫힌 공간에서 외부로 나가는 전기 선속과 공간 내부 전화 총관계. 다이버전스 D가 로우다. 뭐예요? 전속의 발사는 총 전화량과 같다. 뭐라고 그랬어요? 가우스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에요. 이건 틀리지 않죠. 그죠? 딴 건 할 만한 것도 없죠. 그죠? 자, 5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단자 AB에서 바라본 등가저항. 자, 여기에 등가저항을 구하려는데 요 점이 중요해요.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야, 그냥 이거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라고 하면 얘들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갈 필요가 뭐있어요? 다이렉트로 이렇게 하면 되죠. 요소는 다 지워버리면 돼요. 여러분들이 등가로 할 때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드리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2옴 병렬이네요. 1옴. 그럼 다시 보세요. 다시 그려볼게요. A 2kΩ.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점이 이 점이 B예요. 여기 B하고 얘네들이 계산하니까 뭐야? 1kΩ. 그 다음에 얘들하고 여기하고 얼마야? 1kΩ. 그러면 얘네 둘이는 직렬이네요. 2kg. 2kg 병렬이니까 몇 킬로예요? 1kΩ이 된 거예요. 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그 회로를 바꿔놓고 하시면 얘기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를 보고 나는 이거 못하겠다라고 하면 회로를 자꾸 안 봐서 그래요. 자꾸 봐야 돼요. 회로 어쨌든. 자, 확인하시고요. 자, 6번째 문제입니다. 그림은 RLC의 인간 전원전압의 페이저도 다른 것 같습니다. 전류가 늦어요. 전류가 늦으니까 뭐야? 일단 유도성이라고 알고 있네요. RLC 회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즉 뭐예요? 역률이 코사인 세타가 얼마다? 코사인 45도니까 루트
그죠? 코사인 45도였다라는 거예요. 역률이. 자, 그런데 우리는 임피던스를 구해보면 임피던스의 크기에다 위상은요. R분의, 그죠? 우리 확인해 봅시다. 천천히 할게요. 임피던스는요. R 플러스 J의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죠? 왜? RLC 회로니까요. 자, 그때 임피던스의 크기야 뭐 여러분들 계산해서 루트 R제곱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해서 구하면 되고 위상은요. 아크탄젠트 R분의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인데 요 아크탄젠트를 이쪽으로 지워서 이쪽으로 넘기면 탄젠트 세타 될 텐데 탄젠트 세타 몇 도예요? 탄젠트 45도니까 얘가 1이 됐다는 거죠. 그럼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 R이었다라는 거예요. 얘기 됩니까? 그래서 요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L 구하라니까 얘만 남겨봅시다. 오메가 L은 R 플러스 오메가 C분의 1이고요. 간단해요. 어려운 거 아니야. L은 오메가로 나누니까 그렇죠. L은 뭐예요? 오메가로 나눠보면 위아래 오메가로 나눠보세요. 오메가에다가 우리가 오메가로 나눠버리면 자 여기다 오메가 할게요. R 플러스 오메가 C분의 1이에요. 이게 다야 이 문제는. 2파이 F R 플러스 2파이 FC분의 1이에요. 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정답 몇 번이에요? 그냥 1번이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 뭐 그죠? RLC 회로예요. RLC 회로의 위상각이 그죠? 유도성이고 45도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 생각하시면 얘기 됩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면 뭐 크게 어렵지 않다. 자, 7번째입니다. 단상 교류 회로예요. 전압 전류가 있고요. 평균 전력이 있어요. 평균 전력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소비 전력, 또 유효 전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P는 VI 코사인 세타 하면 나올 텐데 V는 얼마야? 루트 2분의 100이야. 실효값이에요. 루트 2분의 5고 위상차. 그죠? 맞아요? 얘는 지금 그죠? 뭐야? 전류가 그죠? 3분의 파이고 얘는 세타니까요. 평균 전력이 나오려면 세타가 얼마냐? 아유 모르겠다. 코사인 세타인데 이게 125 루트 3이래요. 자 얘네는 2니까요. 계산해보면 얼마예요? 2니까 250에 코사인 세타가 125 루트 3이란 뜻이죠? 코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250분의 125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이에요.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 나오려면 몇 도? 30도. 즉 뭐야? 6분의 파이였다는 거죠.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죠. 자, 8번째예요. 그림의 회로에는 스위치가 그죠? 충분히 긴 시간 동안 닫혀 있다가 t = 0에서 개방됐대요. 자, 임계제동이라고 물어봅니다. RLC 회로인데. 자,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RLC 직렬회로에서는 R이 2배 루트 C분의 L보다 크면 과제동, R이 2배 루트 C분의 L보다 크면 임계제동, 즉 중근이었고요. R이 2배 루트 C분의 L 작으면 진동인데 감쇄진동한다 그랬어요.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서 병렬로 가면 RLC 병렬로 가면 어떻게 돼요? R이 2배 루트 C분의 L이 아니라 계산해보면 2분의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처음 나온 문제예요. 병렬로 나온 거는. 2분의 L이 되면 요게 과제동이에요. 그러면 R이 2분의 1의 루트 C분의 1이 되면 뭐예요? 임계제동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보세요. 자, L은 10mm, C는 100마이크로페럿. 얘네들이 계산해서 어떤 저항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R을 구해봅시다. 2분의 1에다가요. 루트 C는 얼마야? 100마이크로페럿이고 얘는 10mHz예요. 자, 요거 계산해서 그저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10의 3승 위로 올라올 거니까 밖으로 10 나오겠네요. 5ohm이 되면 된다. 자, 얘랑 계산해서 5ohm이 나오려면 여기가 몇 ohm이면 돼요? 15ohm이면 둘이 병렬하면 5ohm이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된다? 4번이 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시험 봤을 때 체감상으로 말씀드리면 못 맞힐 공산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병렬 임계제동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어디에도 시험 문제가 안 나왔었어요. 뭐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사 문제고 어디 간에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다쳤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9번째. 그림에로에서 절점 A와 B 사이에 VAB가 4V래요. 자, 여기가 이제 4V가 된 거네요. A하고 C 사이의 전압을 구하래요. 자, 절점이라고 하는 거를 절점을 줬다고 문제에서 나오면 이거는 반드시 절점 해석을 해라라는 거고, 요 점에서 기준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른다라고 하면 가장 편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를 I1, I2, I3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맞아요. 아, 여기는 I가 있으니까 그냥 여기를 2로 할게요. 여기를 3로 하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절점에 KCL을 적용을 해보면 절점에서 꼭 공부하시라고 했어요. I1, I2, I3를 합하면 0인데 I1이라는 건 뭐야? 6ohm에 대해서 4V에서 20V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플러스 I2는 뭐야? 6ohm에 대해서 4V에서 0V니까 그냥 4가 될 거고. 맞아요? 세 번째는 I3는요. 그냥 I라고 형성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16하고요. 플러스 4, 플러스 6I 이퀄 제로가 돼서 6I가 12가 되는 바람에 I는 2A가 된 거예요. 이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로 2A 흐른 거예요. 여기 2A 흘렀어. 그럼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지울게요. 여러분들이 이거 헷갈리니까 이건 지울게요. 이거 지워놓고 4V인데 여기서 2A가 쭉 흘러서 여기 들어가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몇 볼트 돼요? 2A 3ohm이면 6V가 될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로 보면 자, V의 AC 값 여기서 여기까지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4하고 여기서 여기니까 그죠? 전압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얘하고 플러스 여기서 빼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6 하니까 아, 여기 사이에 마이너스 2V구나 라는 거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절점 해석을 하라고 했는데 굳이 그저 뭐 중첩의 원리나 이런 걸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자, 확인하시고요. 10번째입니다. 코일에 직류전압을 가하면 소비전력이 있어요. 자, 우리는 코일이라는 건 인덕턴스로 봤지만 500W가 소모된다는 건 뭐야? 아, 이 문제는 코일이라고 했지만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R을 직렬회로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100V 인가해서 직류 100V에 500W 같으면 직류는 얘는 뭐 단락이니까요. P는 R분의 V제곱이에요. R은 P분의 V제곱입니다. 그래서 500W에 대해서 100V에 제곱하니까 R이 25ohm이 되더라 이거죠. 그러면 저는 뭐 교류 150V 이런 거 잘 모르겠고요. 여러분들 맨날 뭐 공식으로 푼다는데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건 뭐예요? 얘가 25ohm이야. 얘는 몇 ohm인지 모르겠어요. 리액턴스. 그런데 여기다 이제 교류 150V를 가하면 전류가 흐를 거고 그 전류에서 여기 소모 전력이 720W래요. P는 어떻게 해요? I의 제곱을 하면 되죠. 직렬회로니까. 자, 얘는 얼마야? 720이고 전류의 제곱에다가 그냥 저는 암산으로 할 건데 여러분들은 그냥 계산하는 거 보세요. R이 25ohm이니까 없애버리고 나면 얼마야? 전류가 얼마야? 36A라는 거예요. 전류의 제곱이. 그렇죠? 전류는 얼마예요? 6A예요. 자, 전체 임피던스는 전류분의 전압 6A에 대해서 150이면 25ohm이 되면 자, 얘하고 25ohm이려면 어떻게 돼? 얘는 15ohm이 돼야 되죠? 자, 얘 제곱하면 25가 나오니까요. 그죠? 자, 정답은 얼마입니까? 15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아무 손으로 풀지 이걸 뭐 누가 손으로 다 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뭘 해야 되냐?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이 문제는 워낙에 기출문제 많은 문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거 뭐 어디서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자, 11번입니다. 부하 임피던스 6%J8인 삼성 교류에서 상전압 200V 가했대요. 부하율은 상전류. 아, 상전류야 뭐 너무 쉽죠? 임피던스 분의 상전압.
임피던스는 얼마야? 6 플러스 J의 8. 자, 상전압 200V래요. 자, 요거 얼마야? 크기는 루트 6의 제곱 8의 제곱 하니까 10이니까 얼마야? 상전류 20A예요. 아, 이거 뭐 전혀 없죠. 뭐 선전류를 구하래야 20루트 3이라도 하죠. 그죠? 그런 것도 없었던 문제입니다. 11번은요. 그냥 맞추라고 그냥 해준 거예요. 12번입니다. 삼상 Y결선이에요. 자, Y결선. 선간전압이 상전압의 몇 배다? 루트 300호. 위상은 30도 앞선다 그랬고요. 선전류하고 상전류가 똑같다 그랬어요. 자, 해보세요. 선간전압의 크기는 상전압의 크기에 루트 3배다 맞죠?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동위상일 리가 없죠? 이해됐습니까? 동위상일 리가 없죠. 30도 위상차가 난다 그랬어요. 선전류하고 상전류 똑같고요. 선간전압 간의 위상차는 120도다. 왜? 무슨 얘기예요? 아니, A상하고 B상, C상은 어쨌든 뭐야? 120도씩이죠. 왜? 평형삼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몇 번이에요? 답이 2번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는 뭐 여러분들 틀리지도 않아요. 그죠? 13번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라플라스 변환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를 먹었던 문제인데 입력과 출력이 있는 경우에 전달함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전달함수는 입력분의 출력의 라플라스 변환비예요. 자, 입력은 뭐예요? exponential 마이너스 t, s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은요, 10배, 코사인 오메가 t니까 s제곱 오메가 제곱분의 s예요. 그런데 이 s 대신에 s 플러스 1을 해라라는 거죠. 요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다시 정리해보자고. s 플러스 1분의 1, s 플러스 1의 제곱분의 2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4분의 10배 s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그죠? 어떻게 됐어요? 이거 그대로 계산하니까 s 플러스 1의 제곱 4에다가 얘 올라오니까 10배 s 플러스 1의 제곱이네요. 10배 s 플러스 1의 제곱. 정답은 4번이었어요. 물론 밑에 것도 풀어보면 s 제곱 2s 플러스 1에다가 4 더하니까 5가 됐죠. 정답은 역시 4번이었어요. 이런 문제는 사실은 뭐였어요? 사실은 라플라스 변환을 알고 전달함수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모든 책들이 이런 게 안 들어있었는데 내년 판부터는 이게 들어가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지금. 자, 14번입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교류전압 전류가 동위상일 때 리액턴스예요. 전체 전압과 전류가 동위상이다. 전체 임피던스가 뭐하다? 저항이다. 즉 뭐예요? 리액턴스를 0으로 만들면 된다. 이 뜻이죠. 자, 그래서 전체 임피던스 구해보세요. 4.5옴에다가요. 플러스 J의 0.5 플러스 얼마예요? 1 마이너스 J의 XC에다가 1 곱하기 마이너스 J의 XC를 하는 거죠. 그러면 4.5의 J의 0.5고요. 플러스 1 마이너스 J의 XC, 1 플러스 J의 XC에다 마이너스 J의 XC에다 1 플러스 J의 XC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어쨌든 이 밑에는 1 플러스 XC의 제곱이고 요거만 남는 거죠. 해서 계산해 보니까 XC는 얼마다? 0.5가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XC는 0.5가 아니죠. 잘못 얘기했네요. 자, XC는 얼마가 된다? XC는 1이 됐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내용들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이 문제는 제가 모의고사 드릴 때마다 많이 드렸고요. 이 문제는 지방직, 국가직에서 총 7번이나 나온 문제인데 이 문제를 못 풀었다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림에서 전류인데 이거 모의고사 때 제가 드렸죠. 3A가 가서 2하고 1로 나눠줬는데 1쪽으로 가는 거 얼마냐는 거야. 이거를 3에다가 2하고 1로 나눠줬는데 병렬이라서 그죠? 1쪽으로 가니까 반대 거 쓰니까 얼마야? 2A구나. 답 4번이다. 이런 거를 틀린 사람은 없겠죠? 실질적으로 왜? 제가 이거는 모의고사, 그죠? 모의고사 때 드렸어요. 모의고사 문제집 한번 보세요. 있나 없나? 당연히 그죠? 드렸죠. 자, 16번입니다. 그림에 의해서 I1과 I2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렇게 루프에다가 전류를 했다는 건 뭐야? 메쉬 해석이네. 페로 해석법.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메쉬를 선정했으면 메쉬 전류가 I1, I2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메쉬에다가 KVL만 하면 돼요. 1번 루프, 2번 루프. 자, 1번 루프 해봅시다.
15V는요. 25ohm에는 I1만. 자, 요거 둘이 합쳐서 20인데 20에는요. I1, I2가 둘 다 흐르지만 내 거 루프할 땐 내전류가 기준이라 했어요. 자, 2번 해보세요. 5V하고 뭐가 됩니까? I2인데 여기는 I2하고 I1은 같이 흐르잖아요. 20에 I2 마이너스 I1 플러스 뭐예요? 이렇게 흐르니까 15ohm의 I2예요. 그래서 보니까 요 계산해 보세요. 40의 I1 마이너스 20의 I2 했더니 15고 뭐야? 마이너스 20의 I1 그 다음에 20, 10 플러스 30에 그렇죠? I2 하니까 5예요. 여기서 빠져나간 게 뭐예요? 아, A1 얘는 40 A2는 얼마야? 30 둘이 더해라라는 거죠. 얼마야? 7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죠? 이 문제는 메시 해석 많이 했죠. 그리고 모의고사에도 드렸어요. 제가 모의고사에도 드렸습니다. 그죠? 모의고사에 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크게 뭐 틀리고 문제 생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17번입니다. 삼상 교류 시스템에 부하에 소비되는 전력을 2전력계법 측정했더니 50하고 100이에요. 피상전력 구해라. 자, 2전력계법은 유효전력은 두 개를 더하면 되니까 50하고 100 해서 150이에요. 이 무효전력은 루트 3의 P1에서 P2 뺀다고 그랬고요. 피상전력은 2배 루트 P1의 제곱,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P2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시험 보러 가서 이렇게 했다면 저한테 안 배운 사람이에요. 저한테 안 배운 사람이죠. 왜? 역률은 피상전력 대비 유효전력인데 저는 항상 수업 시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P1하고 P2가 같으면 역률은 1. 한쪽이 다른 쪽에 2배가 되면 역률은 얼마야? 2분의 루트 3, 86%. 한쪽이 다른 쪽에 3배가 되면 역률은 얼마야? 우리 얼마야? 4분의 3, 0.75라고 그랬죠? 한쪽이 심지어는 0이면 역률은 0.5로 격차가 벌어질수록 점점 떨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얘가 얘 2배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루트 3이 역률이네. 그럼 피상전력 어떻게 구해요? 피상전력은 어떻게 해요? 역률로 유효전력 나누면 되는데 유효전력은 150이고 2분의 루트 3이면 루트 3분의 300이니까 그렇죠. 루트 3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100 루트 3이 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만약에 여기다 집어넣고 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아직 공부가 덜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 하나도 안 듣고 어디서 그냥 유튜브나 보고 있는 그런 사람에 가까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18번입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전원이 공부한 평균 전력은 100W고요. 지상 역률 루트 2분의 1 때 저항과 인덕턴스 구하래요. 이거 보세요, 문제. 저항이 1, 2, 3, 4면 어쨌든 저항만 맞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뭐 딴 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RLC 회로인데 뭐야? 지상 역률이니까 유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압을 한번 볼까요? 전원 전압은 얼마야? 최대값이 40이니까 루트 2분의 40 하면 위아래 루트 2씩 하니까 어떻게 돼요? 20 루트 2예요. 자, 전체 전압, 아래 전압, 리액턴스 전체에 걸린 전압이다 이거죠. 항상 역률은 뭐야? 임피던스분의 저항도 중요하지만 뭐분의 뭐야? 전체 전압분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거든요. 이게 루트 2분의 1인데 얘가 20 루트 2면 얘는 얼마예요? 20이어야 되는 거죠. 얘가 20이에요. 그럼 1대1 대 루트 2 되면 얘도 20이네요. 잘 보세요. 소비전력 P는 R분의 V제곱으로 구하면 되죠? 즉, 이 저항 두 개를 뭉쳐놓고 여기 걸리는 전압이라고 하면 되니까 R은 P분의 V제곱이 되니까 100W고요. 유효전력은. V는 얼마예요? 지금 R에 걸리는 전압이 20V니까 20의 제곱. 얼마예요? 4ohm이에요. 이 4ohm이려면 얘가 2ohm, 얘가 2ohm 돼야 되죠?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뭐 L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죠? 어렵게 풀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9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권선수가 N이고 반지름이 R이고 길이가 L인데 원통 모양의 솔레노이드가 있습니다. 가장 인덕턴스가 큰 거. 인덕턴스의 기본은 뭐야? L분의 뮤S N의 제곱이에요. 왜냐면 이 총권수가 있거든요. 그죠? 길이당 권수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L분의 뮤의 파이 R 제곱의 N의 제곱이죠. 면적 구했어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야? 인덕턴스는 잘 보세요. 건수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반지름의 제곱 길이에 반비례해요. 맞아요? 길이에는 반비례하고. 얘네 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500, 1000, 2000, 3000이에요. 그냥 봤을 땐 얘가 제일 크겠네요. 근데 반지름 보세요. 0.5, 0.5, 1, 0.5예요. 얘를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n의 제곱하면 4 곱하기 10의 6승이 될 거고요. 얘는 9 곱하기 10의 6승인데 뭐죠? 0.25, 즉 4분의 1이 돼버리죠. 얘는 1의 제곱은 1이지만 얘는 0.5이 되면 0.25니까 4분의 1이 되니까 얘가 더 크겠네. 만약에 길이로 계산을 해도요. 자, 요거 4분의 1에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정답은 3번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20번이죠, 이제. 20번에 문제가 있어요. 그림에서 스위치가 긴 시간 동안 닫혀 있다가 T=0에서 개방됐어요. 일단 긴 시간 동안 닫혀 있었을 때 어떤 상황이냐? C는 개방, L은 단락이었어요. 그러면 C 쪽은요, C가 있는 쪽은 개방이 됐기 때문에 뭐야? 얘를 이제 열 때 초기값으로 보면 이 16V가 그대로 있었다는 거고, L은 어떻게 돼요? 단락이 됐었기 때문에 이쪽에는 초기에, 잘 보세요. 얘가 16V인데 여기는 단락됐으니까 8호, 막 여기 개방됐으니까 전류가 안 흐르죠. 2A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니까 그죠? 2차 방식 형태로 풀어놨다는 건데, 개방해서 얘들을 구하면 되는데 얘들이 어떻게 생겼냐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 L부터 해볼까요? L은 VL의 T는 LDT분의 DIT고, 라플라스 변환하면 VS라고 하는 것은 DT분의 D에, 그죠? L은 냅두고요. I의 S의 IS에다가요, 마이너스 I의 제로. 이 초기값 정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IS의 마이너스 L의 I 제로예요. 즉 얘는 전류로 나눠버리면 임피던스, 즉 여기 임피던스가 될 거고, 요거는 뭐야? LI가 전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 자, 초기 전압이 있더라. 마이너스 방향으로 있더라. 자, 이 얘기였어요. L은. 그럼 보세요. 얘네들을 그릴 때 이것만 하면 되죠. 8ohm이고요.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L은 얼마예요? L은 4니까 4S. 그 다음에 LS의 마이너스 L의 I0라는 게 있었죠? L은 지금 4고, I0, 초기는 2A니까 8인데, 전류가 들어오는 쪽이 플러스, 나가는 쪽이 마이너스지만 지금 반대니까요.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 전압을. 얼마예요? L은 4, 초기 전류는 2니까 8V라는 전압이 이 안에 있다. 그러면 이쪽에 대한 것만 이제 해결하면 되죠. 이쪽은 이제 32가 될 거고요. 32ohm이 될 거고, C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VCT는 C분의 L의 인테그랄 I의 DT니까 요건 라플라스 변화는 뭐야? CS분의 1의 IS의 마이너스 S분의 V0예요. 플러스가 됩니다. 적분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CS분의 1인데 C가 얼마야? 36분의 1이니까 어떻게 S분의 36이 됐다는 거예요. C가. 그 다음에 전압은요. 그대로. 그렇죠? 그대로 얼마야? S분의 V0. V0는 얼마였어요? 16이었어요. S분의 16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전류를 구하려면 전류는 전체 임피던스분의 전압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푸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틀려도 괜찮다 이거죠. 임피던스 얼마야? 둘이 더하니까 45ohm 저항. 4S에다가 S분의 36. 그 다음에 어떻게, 전압은 어떻게 돼요? 8V, 그 다음에 S분의 16V가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방향이네요. 8하고 S분의 16. 자, 정리만 하는 거야. S를 위아래다 곱하니까 4S제곱 40의 S 플러스 36. S 곱하니까 8S 플러스 16이 됐어요. 다시 4로 다 곱합니다. S제곱 10의 S 플러스 9.
2s 플러스 4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리를 해보면 밑에가 인수분해 되네요. s 플러스 1, s 플러스 9분의 2s 플러스 4. 자, 라플라스 변화는 좀 할 줄 아시는 분들은 그죠? 해보셔도 돼요. 근데 라플라스 변화는 안다고 생각하면 뭘 하시면 되냐면 여기서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뭘 하시면 되냐면 i의 s라고 하는 것이 s 플러스 1, s 플러스 9에 2s 플러스 4로 이렇게 나오니까 부분분수 전개가 된다는 거죠. s 플러스 1분의 k1, s 플러스 9분의 k2에서 k1은 리미트 s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자기 거는 빼고 하면 되죠. 마이너스 1이니까 8이고요. 마이너스 1이니까 2 있으니까 4분의 1이에요. 요거 4분의 1이 됐던 거고요. k의 2는요. 리미트 s가 마이너스로 갈 때 자기 거 빼고 가니까 마이너스 8이 되었어요. 마이너스 18에서 그죠? 4 빼기 마이너스 14이네요. 4분의 7이 된 거예요. 요거 4분의 7이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역분을 하면 4분의 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플러스 4분의 7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9t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정답이 1번이었구나. 이렇게 푸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게 공무원 시험에 전무후무했던 문제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풀기 위해서 2차 방정식, 미분 방정식 세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말려가지고 다른 문제도 점검할 시간도 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얘기 됩니다. 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